지금부터는 보호받아야 할 노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70대 버스 기사가 한 남성에게 마구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지금 잔돈이 없으니 다음 버스를 타라고 하자 그 말의 격분에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TJB 최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차지에서 출발하려는 시내 버스입니다. 잔돈이 없으니 뒷차를 타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한 승객이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보호 칸막이를 부수려다 실패하자 온몸을 날려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기사는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잠시 뒤 승객은 분이 안 풀린 듯 다시 몸을 날려 머리와 가슴을 발길질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폭행이 이어집니다. 얼굴에 침까지 뱉으며 욕설도 퍼붓습니다. 뒤늦게 경찰이 출동했지만 체포 직전까지 기사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70대 버스기사는 이 운전석에 갇혀서 무려 10여 분 동안 일방적으로 수도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큰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사는 비통한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죄 없이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돈과 배경을 운운하며 모욕당한 일이 참을 수 없이 분하고 서럽습니다. 너무 멀어서 세게 못 때리니까 좀 세게 때리게 이렇게 앞으로 좀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10원 한 장 안 주고 저 진역 안 간대요. 경찰은 당시 승객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40대 남성이 운전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에서 악취가 나니 신문을 깔아달라는 운전기사의 말에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에게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해댑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승객을 쉴 새 없이 때립니다. 운전 중인 기사까지 폭행해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은 버스가 경찰서 앞에 멈출 때까지 10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주먹이 들어오고 발로 차고 옆구리로 막 차고 막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사람인데 또 그 사람한테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맞으면서도 경찰서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서귀포시 삼매봉에서 버스에 탔던 44살 양모 씨가 기사와 승객을 폭행해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낚시 미끼가 든 가방에서 악취가 나니 다음 손님을 위해 의자에 신문을 깔아달라는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말하는 기분이 하나 나쁘더라고 앉아있는데 화가 나갖고 거듭차고 뒤통수 몇 번 손 찍어냈으면 얼굴 때 이빨 때리고 그러면 없지요. 경찰은 밤낚시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양 씨가 예민한 상태에서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한 승객이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들을 무차별 폭행해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여 분간 계속된 폭행에 휴일 오전 평화롭던 버스 안은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 기사를 막무가내로 폭행합니다. 발길질도 계속됩니다. 폭행을 말리는 승객에게도 무차별 폭행이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서귀포시 삼매봉에서 시내버스를 탔던 44살 양모 씨가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 가방에서 냄새가 나니 바닥에 신문을 깔아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격분한 겁니다. 버스 내부를 오가며 10여 분간 계속된 폭행에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버스기사와 폭행을 말리던 공무원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계속된 폭행에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60대 할머니는 머리에 10여 바늘을 꿰맬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리 와서 패고 저리서 패니까요. 머리 뒤통수 맞으니까 눈에 사람이 번쩍이더니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버스기사 김 씨는 문을 열라며 계속 폭행하는 양 씨를 태우고 버스를 경찰서로 몰고 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안전띠를 매달라는 기사의 요구가 자신을 귀찮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속리산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사에게 달려들더니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다 분이 덜 풀렸는지 아예 기사의 몸 위로 올라탑니다. 무차별 폭행은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승객이 가해자 한 명뿐이어서 주변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바로 갓길에 차를 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46살 안모 씨. 안 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된 건 안전띠 착용 때문이었습니다. 안전띠를 매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야간을 하니까 위험하다고 안전벨트 매라니까 다짜고짜 그냥 네가 뭔 상관이냐고 달라들어서 그냥 폭행을 당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음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무더위에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이 되는데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이런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미애 기자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량 앞으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차 안에서는 38살 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 더위를 피해 차에서 잠을 자겠다며 집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겁니다. 주민이 어제 시동을 켜져 있고 사람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몇 시간째 오래 있는 것 같다. 하니까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MBC 아저씨가 이제 가본 걸 전화. 발견 당시 차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은 최대 세기로 맞춰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 씨가 2시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놓은 밀폐된 차 안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3명이 차에 탄 차량. 창문을 모두 닫고 내부 순환 모드로 에어컨을 켜자 4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고속버스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 2000ppm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환경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 수준입니다. 가볍게는 두통이나 구토 같은 걸 호소하지만 심하게는 이렇게 호흡곤란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건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도. 집안에서든 차 안에서든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적어도 20분마다 환기를 내야 호흡곤란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에서 더위를 피하려고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든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찜통더위에 밀폐된 차 안에서 잠드는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운전석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자던 38살 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사인은 질식사. 연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차에서 잠들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승합차에 누워 거동이 없는 연 씨를 본 경비원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차 안에 문은 잠겨있는 상태였고 차 안에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창문을 깨가지고 환자분 구조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처치한 후에 집에 에어컨이 없었던 연 씨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과다하게 틀어놓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기저에 심장병이나 폐질환이 있는 환자한테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날 충북 진천군청 주차장에서는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팽창한 압력을 견디지 못한 차량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차에 머물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한밤중에 합숙소에서 잠자던 선수들을 깨워 심하게 폭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잤다는 게 폭행을 한 이유였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 야구부 합숙소입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 반쯤 야구부 코치 34살 이모 씨가 잠자던 선수 12명을 밖으로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방해가 된다며 잘 때는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했는데 틀어놓고 잤다는 이유였습니다. 코치는 나무 배트가 부러지자 알루미늄 배트로 바꿔 1시간 넘게 선수들을 폭행했고 항변하던 한 선수는 코치에게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을 당해 입원까지 했습니다. 에어컨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때릴 수 있나? 저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밉고. 무차별 폭행은 길 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코치를 연행하면서 끝났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 당일 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임 처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폭행은 용납할 수 없지만 이번 일로 학생들의 진학 등에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많고 체벌 정도가 심하다며 코치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미인가 체험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체벌을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체포하고 체벌이 사망 원인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바닷가의 한 음식점.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교사 41살 황모 씨는 지난 25일 새벽 12살 한모 양을 수차례 때렸고 잠을 자던 한 양은 20시간 정도 지난 어제 새벽 3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한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다수의 멍자국이 있었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이곳에서 한 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 양의 부모가 지난 24일 저녁 버릇을 고쳐달라며 딸을 시설에 맡겼고 이 다음 날 황 씨가 4시간에 걸쳐 체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엉덩이 쪽을 좀 때리고 밀치는 과정에 아마 머리가 벽에 좀 단 것 같다. 황 씨는 남편과 함께 인근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공부방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이곳에 별다른 허가 없이 체험 교육시설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이 보니까 어느 단체에다 교회나 이런 데서 오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 그냥 무심코 지났죠. 경찰은 체벌이 사망의 원인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교사가 학생 16명을 무려 80대씩 때린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예전에도 과도한 체벌이 상습적으로 있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학교는 이럴 때마다 방관해왔다는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 교사가 학생 16명을 80대씩 때린 건 지난 3일. 학교 측은 바로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앉기가 조금 힘들어서 오늘 교육은 좀 안 가면 안 되겠느냐. 알아보니까 좀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이 피해 학생들은 권 교사에게 2차 언어폭력까지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조회 시간에 담임쌤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음에 학식 영어 보내준다고 협박하고. 피해 학생들과 취재진이 SNS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들은 교사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예전에는 더 맞았다며 학교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한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좀 도와주세요라며 취재진에 알립니다. 피해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학교가 방관해 온 겁니다. 이번에도 학교는 체벌 사실을 시교육청에 24시간 안에 알려야 하지만
대구 MBC 취재 뒤인 사흘 만에 늑장 보고했습니다. 체벌 대수도 교사의 얘기를 들어 50여 대라고 밝혔지만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는 달랐습니다. 학부모들은 과한 체벌이 자주 있었지만 학교에서 어물쩍 넘어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습관적으로 학교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전체가. 교육청에서 보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그런 일탈 행위로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교육청은 오늘 고등학교 교장들을 모아 체벌금지 회의를 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학교 측은 체벌 횟수를 낮춰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어 시교육청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십 대씩 매질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엉덩이 사진입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질을 한 인물은 다름 아닌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사입니다. 같은 반 학생 11명은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집단 체벌을 당했습니다. 숙제 검사하는 날이 숙제 검사했는데 학생들은 숙제를 하지 않은 문제당 한 대씩, 많게는 40, 50대씩 엉덩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당시 교사는 체벌을 하고 난 뒤 상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약을 발라주고 곧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의혹이 앞서다 보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을 따로 불러 다독거렸다고 밝혔습니다. 맞은 것이야 좀 지나면 뭐 하지만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체벌을 한 교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교권이 추락해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녀를 체벌한 데 화가 난 학부모가 건장한 남성들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 교사를 무릎 꿇린 채 1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교사가 체벌을 사과하기 위해서 찾아오자 이번에는 노래방에 감금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새학기 첫날인 지난 4일 창원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모군의 부모와 건장한 남성들이 들어옵니다. 아들 김군을 체벌한 담임교사 박모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박 교사를 찾기 위해 수업 중인 교실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교장실에서 박 교사를 만난 학부모는 무릎을 꿇은 박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발로 차는 등 1시간가량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박 교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그만했으면은 선생님 그냥 바로 딱 풀어내가 잘라있으면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 걸렸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아들이 지난해부터 박 교사의 폭행에 시달려 항의한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화장실 갔다가 그 흔드는 상태에서 따라와가지고 빠뜨리고 때렸다는데 거기 말이 맞습니다.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박 교사는 교육 차원에서 드럼체로 몇 대 때렸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존경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스승과 제자가 진실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씁쓸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지인들을 데려가 집단 폭행했습니다. 주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모군의 학부모가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학부모를 뒤따라온 한 남성은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인 지난 4일, 김군의 학부모 등 일행 5명이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교과 담당인 박모 교사를 데려오라며 수업 중인 교실을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박 교사를 만나자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뒤에서 다음 드리겠어 목소리 많이 나면서 부분을 조성하고 있었어. 그한테 시작되라 그때 소리는 잘못했습니다. 여자는 몸을 잡고 들고 소란은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1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얻어맞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당구 시간마다 계속 맞았대. 애가 쓰이면서 기분 나쁘면 안 때리고 걷어차고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때릴 때 친구들이 전부 다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린다면서. 교사는 체벌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또 폭행 후유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내가 교사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군도 정신불안 증세로 입원하면서 김 군의 부모는 교사 박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상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담임 교사의 막말에 고3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자 학부모가 전화를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상주의 한 사립고 학부모 A씨는 담임 교사의 막말에 고3 아이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자 교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학교가 싫고 죽고 싶고 그 사실을 교감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거는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 학교밖에 못 가. 완전히 무시하는 식으로 애들을 상대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전해들은 담임교사는 전화를 건 휴대번호 주인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애들한테 폭행해서 자살하지는 그런 건 전혀 장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거지 학부형이라고는. 학교의 중재로 고소를 취하하기는 했지만 교사의 이해 못할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제 전화에 떠있는 카톡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 아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더랍니다. 애가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무리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문제 생기면 어느 누구 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하겠어요? 협박죄로 이게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먼저 해놓고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학생은 버리고 선생님을 보호하냐고요. 학교 측은 최근 담임을 교체해 학생들과 격리 조치하고 재단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3 학부모는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한 담임교사, 담당 경찰관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원장 어딨어? 어머니 저희도 몰라요. 어머니 저희도 몰라요. 원장 어딨어? 어딨어? 나와. 나와!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이의 어머니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데 어떤 사람이 훈육이냐고. 훈육 아니에요, 그거는. 상습 폭행이야, 상습. 우리 애한테 손이 가니까 얘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요. 반사적이야, 그건 반사적. 손이 가니까 반사적이야. 이거는 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 입장은 가슴이 주저앉는다고요. 숨이 안 쉬어져.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이 폭행 사건 보도 이후 말을 바꾸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거 아는 애들한테 고함 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토요일 날 자기는 고함 지르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자 오니까 자기들 CCTV 이렇게 다 복사해서 사세반 엄마들한테 다 준다 그랬어요, 원장이. 근데 안 준대 이제 안 준대. 자기 그런 말 한 적도 없대요. 이 어머니는 정부와 정치권이 허술하게 어린이집을 관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들이 집에 오면 옷을 다 벗는 애들인데 얼마나 추웠으면 파카를 다 입고 수업을 하냐고. 도대체 나는 국가에서 돈 주면서 여기 원장한테 돈 주면서 원장 배부른 그거밖에 안 되지. 애들은 이거 삭대당할 때 정부는 뭐 했어요, 국가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거기 국회 사당에서만 뭐 이런 애 저런 애 하지 말고요. 국회의원 당신 아들, 딸, 손자, 손녀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나 여기서 나 취하할게. 또 다른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의 진술을 공개하며 아이들이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수 먹을 때 뭐 했어? 그때 국수 이렇게 쳤대요. 국수 먹는 애를 여기를 이렇게 치고 너 기분이 어땠어? 울었대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했어? 또 때렸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했어?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막 이렇게 때렸어. 세게 때렸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맞고 머리를 꽉 이렇게 부딪혔어. 이렇게 당한 애들이 손톱을 다 물어뜯어서 제가 깎아준 적이 없어요. 여기가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나는 왜 그런가 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뭔가를 훈육을 잘못하나? 피해 아동들이 폭행당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을 옮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집에만 오면 곰돌이 떼치떼치. 심지어는 어린이집 오고 나서 2달째 될 때부터는 걸어다니지를 않았어요. 불안해서 애가. 이슬 일반 선생님이 옷을 입히고 가방을 매개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가 오줌을 지려가지고 매일매일 어린이집 그만두고 6월 25일부로 그만두고 7월 1일에 어린이집 옮기자마자 첫날 기저귀 뗐어요. 하지만 원장은 항의 방문한 원생 부모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도 그동안 아동폭행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사실을 모르셨어요? 네. 저기 앞에 CCTV가 그 상황이 보이고 아이들 네. 상황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예. 전혀 모르셨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피해 아동 진술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4살배기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뒤에 아빠는 집을 나갔고 엄마는 아이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틀이나 엄마 시신 옆에 있던 아이는 과자로 허기를 달랬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의 댓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아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끊다니 아이가 느꼈을 공포가 너무나 끔찍하다. 아이가 받았을 충격과 상처를 걱정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댓글 보겠습니다. 싸웠다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온 남편은 뭐냐. 남편이나 부인이나 둘 다 부모 자격 없다. 부모의 책임감 부재를 꾸짖는 댓글들도 줄줄이 달렸습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챙기는 누리꾼들도 많았고요.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 엄마의 속내를 이해해 보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비극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대현아, 밥 먹자. 대현아, 빨리 밥 먹자. 게임 좀 그만하고. 아우, 밥 먹어야지, 밥. 안 먹어. 게임할 거야. 게임 이따 하면 되잖아. 줘. 밥 먹고 해. 엄마가 밥 먹고 줄게. 밥 먹고 하면 되잖아. 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한심한 짓만 하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누굴 닮아서 이러냐고! 누굴 닮아 이러니라는 거는 개인 존재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언어적인 모욕은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폭력이 반복될 때는 이것 또한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엄마, 나도 도영이랑 똑같은 장난감 사줘. 장난감? 아유, 너 장난감 많잖아. 안 돼. 애들이 안 놀아준단 말이야. 뭘 안 놀아줘.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어디 엄마 지갑에 손을 대?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나도 장난감 사고 싶은데. 그런다고 엄마 돈을 이렇게 훔치면 되냐고. 너 엄마는 돈 훔치는 아들은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나가. 이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돌봐줘야 될 울타리 밖으로 아이를 내몬 것입니다. 아이는 이럴 때 부모에게 거절당한 느낌이 들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정서적으로 심하게 고립되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서적 폭력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건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현이
오늘 재밌었어? 학원에서? 응? 뭐 표정이 안 좋아. 자, 태연 여기 앉아봐, 여기 책상에 앉아. 그래, L. 엄마, 나 이제 잘래. 응? 뭘 자? 이제 한국 공부해야지. 요것만 하고 자. 요것만 다 쓰고 그러고 자. 아, 얼른. 아, 빨리. 요것만 쓰고 자자. 과도한 교육 또는 이 교육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가장 필요한 음식의 섭취와 휴식과 놀이와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과도한 교육 역시 아이들에게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고 이 폭력에 자주 노출된다면 이건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나의 감정 조절을 연습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말들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 자신이 아이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것도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머! 푸른 초본이네 사랑하는 우리니까 한 100년 살고 싶어. 내가 하지 알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바구니에 과자를 가득 담아 마트를 돌아다니는 빼빼 마른 여자아이. 한겨울인데 반바지에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배고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그래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3년 넘게 학대받던 11살 A양이 지난해 12월 집을 탈출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계모 37살 최모 씨는 배우지도 않은 수학 문제 100개를 풀게 해 틀린 개수만큼 뺨을 때리고 구두 주걱으로 온몸을 때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한 뒤 세탁실에 가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감금된 A양의 존재도 잘 몰랐습니다. 감금된 세탁실 창틈으로 빠져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A양. 발견 당시 키 120cm에 몸무게 16kg으로 5살 아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양육자로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최 씨와 함께 A양을 학대한 친아버지 33살 박모 씨도 지난 7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수요일 대구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된 아버지와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계목줄을 이용해 3살 아들을 침대 기둥에 고정했는데요. 이 아이는 결국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대구의 한 가정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상습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모인 22살 B씨는 이날 오전 숨진 A군을 발견하고 약 7시간 뒤 경찰에 아기가 침대 및 줄에 걸려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핏방울을 발견한 경찰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A군의 부모는 A군이 사망하기 전 목에 개 목줄을 맨 뒤 침대 기둥에 묶어놨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A군이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한 달 전부터 A군이 침대에서 자거나 놀 때 목에 개 목줄을 맨 뒤 침대에 묶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빗자루 등으로 매질을 하는 등 평소 심한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당시 A군은 매우 수척한 상태로 몸 곳곳에 상처와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군의 부모에 대한 구속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4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44건이었던 아동학대에 따른 보호 건수는 2015년과 작년까지 각각 8배, 15배 폭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입양한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 행위를 저질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었죠.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당시 14개월이던 딸을 입양한 김 씨.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해왔는데요. 학대는 점점 심해져 옷걸이 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까지 아이에게 휘둘렀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딸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운 고추를 물에 담가 강제로 떠먹이고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가혹 행위를 당한 아이는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부검이 말에 따르면 딸의 심장에는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하고 갱막 하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네, 아이가 숨진 뒤에도 양 어머니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결과 살인죄가 인정됐고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어제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동학대 신고는 7,400여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하면서 15,000건이 넘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떨고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학문주의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는 과연 성추행으로 봐야 할까요?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서관 미화원이던 61살 이모 씨. 지난해 10월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7살 여자아이에게 똥침을 놓고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물장난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라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옆구리를 겨냥하다 실수로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찌른 방법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고 이 씨의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른바 똥침을 찌른 행위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성욕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고 특히 학문주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일 같은데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겠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살 남자아이 4명이 화장실에서 같은 반 여자아이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상처를 낸 겁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여자아이 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사들도 절대 더 주의를 받지
하지만 후속 조치는 불씨를 남겼습니다. 반이 2개뿐이어서 가해 아동 2명은 다른 반으로 보냈지만 나머지 2명은 여전히 피해 여자아이와 같은 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남녀 공용이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그 시기에 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그 관심을 그대로 그냥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이집을 직접 감독하는 공공기관도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3월 10일 날 동명보고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가해 아동, 피해 아동, 학부모까지 지어져 상담 지원 전문체를 병행하려고. 해당 공공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과 지방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사춘기가 일찍 찾아오는 성조숙중 어린이들이 몇 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성조숙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천권필, 이정현, 이정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혜영이는 올해 초 몸에 변화가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성조숙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만져보니까 몸무게 잡히더라고요.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저도 4개월 전에 예약을 했어요. 병원과 한의원에는 자녀의 사춘기가 일찍 시작됐다며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내원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이 성조숙중으로 진단받지 않더라도 정상보다 1년이나 2년 정도 빠른 그 조발성 사춘기나 조기 성숙의 환자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성조숙중은 여자 어린이의 경우 만 8세, 남자 어린이는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2004년부터 재작년까지 성조숙중이 의심돼 병원을 찾은 어린이는 4만 6천 명. 성조숙중 치료를 받은 어린이는 194명에서 6년 새 3,60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여자 어린이가 많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운동량을 감소로 인해서 체지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증가된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성조숙중 어린이는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덜 자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가슴이 4학년, 5학년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수준 아니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괴리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남들과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2명의 남자가 버스를 몰던 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는 아찔한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잡혔습니다. 추월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신윤진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시비를 걸며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목을 조릅니다. 급기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기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는 순간 결국 사고가 일어납니다. 폭행 장면은 물론 외부 상황도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버스는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은 뒤 꽃가게와 충돌하면서 멈춥니다. 여러 명이 다쳤지만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사를 폭행한 2 남자는 버스 앞에 가던 승용차 운전자와 그의 친구입니다. 천천히 가는 자기들 차를 추월하자 화를 내며 버스를 세우고 올라타 기사를 때린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도로가 좁고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서 큰 인명피해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새해 첫날부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행패를 부리면 저러면 안 되지만요. 사실 내가 먼저 나서서 말리기는 쉽지가 않죠. 여성이요. 버스에서 공변을 당하던 할머니를 구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올라온 시내버스 촬영 영상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씩씩대며 지금 자리에 앉았는데요. 옆에 녹색 옷의 할머니가 앉아 폭언을 막 퍼붓다가요. 할머니의 뺨을 갑자기 이렇게 때립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이렇게 옮겨도요. 따라가서 계속 때리는데요. 모두가 숨죽인 상황에서 사탕을 한 여성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네, 2 팔로 아주머니를 감싼 뒤 욕을 하며 좀 밀어내기도 했고요. 할머니를 계속 떼어내면서 이 싸움을 좀 말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 버스에 탄 다른 남자 승객들도 계속 가세를 하면서 아주머니는 결국 이 버스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도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개의치 않고 나선 이 여성에게 네티즌들은 사탕녀라는 애칭을 붙이면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에서 시내버스를 탄 61살 김모 씨는 큰 소리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김 씨는 화를 내며 운전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 충격으로 운전기사가 중심을 잃으면서 버스가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고 결국 운전기사와 승객 등 20여 명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자신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과 사고가 나 승객이 다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승객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한 김 씨는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던 데다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석 칸막이 등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버스기사를 때렸다며 김 씨가 지난해 치매로 진단받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버스 뒷문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화가 난 듯 운전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버스기사를 향해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들고 있던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듭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막무가내로 5분 동안 폭행한 남성은 49살 강모 씨.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버스를 탄 강 씨가 폭력을 휘두른 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서야 할 곳에 버스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강 씨가 배를 한참 지나 눌렀다고 말합니다. 배를 안 눌리고 자기가 밀릴 곳을 지나니까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막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막 사정없이 막 두드려 패는데.
버스기사는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도 가까스로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특가법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말고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은 강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지금부터는 보호받아야 할